제가 이 영산대학교 해운대 캠퍼스 이것을 하면서 아주 좀 드문 형태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좀 장황하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의 산봉우리가 분수령을 이루고 이 분수령이 만든 능선 안쪽을 따라 이루어진 골짜기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건 땅이 생기고부터 있은 거죠. 그런데 대한제국 때 이 계곡에 한 개의 지번이 부여되고 한 사람의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 터는 마치 좌선에 든 선임 같은 상태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쳐 1967년을 맞았습니다. 이 터의 바로 앞쪽에 있는 땅에 부산시의 정책 이주민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1967년 아랫반송, 그때는 하나의 반송이었는데 이름은 이제 아랫반송이라 했습니다. 아랫반송에 5,000세대, 해를 바로 이어 1968년 윗반송에 2,700세대가 세대당 약 50평방미터, 그러니까 15평입니다. 의 땅을 받고 이주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땅은 그러니까 아랫반송, 윗반송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땔감용 다복설이 자라던 허벌판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이런 동네를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을 갖다가 채취하기 위해서 이 허벌판에 내던져진 이주민, 그러니까 2,700세대, 5,000세대 합하면 5명 가족으로 해도 약 4만 명입니다. 이 4만 명이 몰려들었으니까 이분들은 일자리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 월급을 주는 건 아니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자리를 달라고 허용에 대해서 막 외쳤습니다. 이때 이 아우성에 눈을 뜬 이 터에서 종업원 2,500명 규모의 봉제 공장이 1967년에 설립되고 5년 정도 운영되면서 이주민의 생명줄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과 봉제공의 향학열과 부모들의 교육열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욕구로 분출하여서 이 터의 한쪽에 성심여상 현재의 영산고등학교가 197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설계 때는 개발 제한 구역에 건물을 바짝 붙여서 중정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미음자형 배치를 하여서 남북 축이 경사가 심한 터의 약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당시는 교육청에서 학생 수급 계획을 세워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에서는 배정받은 학급수만큼 교실을 증축하였습니다. 설계자는 여러 가지 건축적인 고민이 있지만 해마다 수직 수평 증축을 해야 하는 그 사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하청형 봉제 산업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고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상대적으로 저임금국인 자유월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남아있던 공장 건물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쳐서 성심 외국어 전문대학 A동, B동, C동, D동으로 재탄생해서 1984년에 개교하였습니다. 이후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되면서 필요한 면적을 증축해 나갔습니다. 1989년에 E동, 1993년에 F동, 1997년에 H동, I동, 2000년에 L동. 근데 이 L동 건물은 실시 설계와 감리만 제가 했습니다. 계획 설계는 다른 분이 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에 M동과 M안동을 순차적으로 증축하였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건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가장 중점을 둔 그 배치 계획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남쪽의 너무 큰 억센 산세를 눌러서 캠퍼스 내부 기어 흐름을 진정시키는 우리나라 전통의 비보 사상을 근간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특히 본 캠퍼스의 마무리 건물인 M동과 M안동은 크게는 4개의 봉우리가 이루는 능선 안과 좁게는 캠퍼스 안의 바람과 물, 이것을 순조롭게 흐르게 하여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기운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 출입구인 동쪽은 청고를 높인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넣고 열고, 위에 있는 3, 4층은 막아서 개방과 폐쇄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서북 쪽은 5층 M1동입니다. 동남쪽은 10층 M동의 볼륨으로 하여 양쪽의 산세에 걸맞게 하여 분산되는 기운을 오목하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1969년 봉제공장 건축 당시 나는 건축사 보호의 자격으로 건축주 측의 시공 감독을 하면서 이 터와 인연을 맺은 후 건축주의 깊은 신뢰 아래 5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건축가로서의 소신을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는 드문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 터는 본래 붙어 있던 그대로 한 개의 지번과 한 사람의 소유였지만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주거지역, 현행법에 의한 거죠.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국어 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건축 여건도 많이 변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학교 구성원들의 눈높이가 변했으며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 길이도 무한 경쟁으로 내몰렸으며 학생과 교수가 다문화, 다인종으로 변화하고 디지털 시대, 마케팅 시대, AI 시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초기 이 설계한 건물들의 청고와 기둥 간격이 여유롭고 각종 설비의 기자재가 발달해서 끊임없는 리모델링으로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 건축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쁩니다.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잠을 아껴야 될 정도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너무 앞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주변도 생각하고 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마구 돌진을 하면서 건축 설계를 하는데,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속도를 늦춰서 조금 주변도 돌아보면서 할 수 있었으면은 더 많은, 더 훌륭한 건축가가 내 나이쯤 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조금 강조하고 싶고, 또 틈틈이 사회생활도 한 번씩 해봐야 이 사회의 변화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걸음이 늦더라도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산대학교 이 설계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걸 생각을 본 것이, 땅을 일깨워 질서의 건축을 경영하다,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차피 건축을 하면 땅은 필요하고, 이 땅은 자연부터 태초부터 있던 겁니다. 여기에 지번이 부여되고 소유권이 인정됐을 때 이 땅과 주인, 건축주는 결국은 한 사람으로서 움직입니다. 건축
가는 간단하게 말해서 질서의 건축을 해야 되고, 건축주는 경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경영만 해도 문제가 생기고, 또 건축가가 질서의 건축만 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와 건축주의 역할이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결과적인 좋은 건축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